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고추 심을 곳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추 농사 아주 최고 잘 되고 쉽게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1일이니까 이제 요즘 이제 고추 주문도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이제 고추 이제 심을 자리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아직도 뭐 봄에 하시는 분이 이제 대다수고 이제 가을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11일이라고 하더라도 날씨가 전번에는 좀 추웠었는데 요즘 며칠은 따셔가지고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고추 농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작물이기도 한데, 이제 고추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횟수로 몇 수십 년 됐는데, 그동안 농사를 쭉 저으면서 저는 초창기 이제 비닐을 처음 나와서 이제 그때 모종을 길러서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어가지고, 고추가 그 당시 멀칭 안 하고 그냥 노가리로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섞어주면서 나중에 돋워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 짓다가, 이제 비닐가 최초 나오면서 비닐 멀칭을 하고 또 모종을 하우스에서 길러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몇 수십 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고추는 이제 제가 영상도 뭐 여러 번 올려드렸지만 고추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추 농사를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선 지금은 이제 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탄저병, 칼라병, 역병, 이제 바이러스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암만 복합 내병계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병이 전혀 안 걸리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고추도 심어서 여러 가지 이제 23가지를 심어서 관찰을 해봤지만, 이 복합 내병계 품종하고 일반 품종하고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르시는 분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일반 종자를 심으시려고 이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일반 모종은 한 포기도 이제 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복합 내병계 품종을 제가 이제 올해도 심어봤지만, 이 복합 내병계 일반 품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벌써 이 일반 품종은 제가 화분에도 심어보고 집 앞에 화분도 심어보고 또 밭에도 또 한쪽에다 심어봤는데, 뭐 비 몇 번만 오면 약을 안 주면 탄저병이 금방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탄저병이 와도 금방 삽시간에 2, 3일 내에 막 번지고 그러는데, 이 복합 내병계 품종은 예전에서는 걸리지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올 같은 경우는 특히 병이 없다가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까지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그때 약을 주신 분들은 늦게까지 고추를 따시고, 그때 약을 안 주신 분은 복합 내병계라도 이제 탄저병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 고추를 심으실 때는 복합 내병계 품종을 선택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땅이 안 얼었으니까 고추 심을 밭을 봄에 그냥 4월 달에 준비하고 심으시면 너무 촉박하고, 또 이제 거름도 많이 낼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름 내고 또 봄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퇴비 내고 비료 내고 석회 내고 붕사 내고 뭐 마그네슘 내고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노탈이 한 번에 다 안 뿌리고 뭐 2번 나눠서 뿌려서 노탈을 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봄비는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로 만들고서 그냥 땅도 마르기 전에 비닐 멀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두둑을 만들어서 딱 꾸며놓고 비 한 번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가 오면 좋은데, 이제 비가 안 오면 그냥 마른 거 세우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그 비료라든가 퇴비는 땅 속에 들어가면은 수분이 있어서 분해가 돼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4월 달에 해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게 되면 너무 기간이 2,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추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료 많이 뿌리고 퇴비 많이 뿌린 무슨 이제 가스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몸살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 고추 심을 밭은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 고추가 가장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봄에 그냥 조그만큼 내고 심는 분들은 봄에 해도 되는데, 거름 좀 한 이만큼 뿌리고 막 그냥 거기다가 석회 뿌리고 용성잎 뿌리고 붕사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소금 다 뿌리고 하시려면, 일단 복합비로 원형 복비만 뿌리시지 말고, 아주 가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땅이 별로 안 얼었으니까 고추 심을 밭은 퇴비 좀 몇십 푸대고 뭐 몇백 푸대고 면적에 따라서 이제 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도 뿌리시고 용성잎도 뿌리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좀 뿌리시고 소금도 뿌리시고 이렇게 다 붕사도 뿌리시고 이렇게 다 해놔서 노타리를 싹 쳐서 해놓고, 내년 봄에는 이제 복합 비료 하나만
이제 2, 3주 전에 뿌리고서 두둑을 만들고 위에다 이제 진드물 입자만 뿌리고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 가스 피해도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땅 속에 미리 들어가서 땅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가스도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봄에 이제 그 작물을 심었을 때 이제 피해가 없는데 그냥 봄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뿌려서 두둑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안 죽는다고 하더라도 몸살이 심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퇴비 같은 거 여러 가지 용성이 이런 거 다 뿌려서 노탈이 싹 깊이 쳐놓게 되면 겨울에 뭐 크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눈이나 좀 올까 뭐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무슨 거름이 뭐 유실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분들은 뭐 모르시면 뭐 퇴비를 뭐 가을이 다 뿌리면 미생물이 다 먹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조금 내는 거지 많이 내는 거는 이 퇴비가 분해가 돼서 땅속에 이제 미생물도 생기고 유기물 함량도 많이 생겨가지고 땅이 좋아져야 어느 작물을 갖다 심어도 잘 되지 이 퇴비 만큼 뿌리고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영상에 퇴비 20kg짜리 한 푸대를 이제 정사각형 한 평을 딱 거물거 놓고 거기다 한 평에다가 비료부터 퇴비를 뿌렸을 때 이만큼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갖다 노탈에 치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추도 원래는 잘 되게 하려면 뭐 소거름 같은 것도 막 이 정도 갖다 피고 막 가려서 노탈이 치셔야 되고 아니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그 20kg짜리 한 푸대 사는 거 그런 거 한 평에 하나만 돼도 100평에 100푸대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 뿌려봤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건데 100평도 개게 안 뿌리고 뭐 100평에 많이 뿌려 50푸대만 뿌려도 많이 뿌렸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고추는 거름을 많이 낼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봄에 많이 내는 것보다는 가을에 11월 달이고 12월 초에 내서 노탈이 쳐놓는 것이 이 땅을 퇴비 많이 내게 되면 땅을 이렇게 쓱 밟게 되면 스펀지만에 쑥 들어갔다 쑥 올라올 정도로 퇴비가 들어가야 우선 고추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봄에 하시는 거는 이제 물론 뭐 다 봄에 많이 하시지만 이제 봄에 넣을 거 다 넣어서 하시는데 한 번에 다 뿌리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량 요소 같은 건 따로 한 번에 뿌려서 노탈에 치시고 이제 퇴비하고 비료 또 한 번 뿌려서 노탈에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둑을 만들으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두둑을 봐서 가을에 다 해놓고 이제 보리를 뿌렸는데 저도 이제 올해 처음이라 보리 뿌리는 건 처음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점도 있을 때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 내변계 품종을 심으시고 두 번째는 이 두둑을 그러니까 두둑 사이지 고랑 사이 이 두둑 사이라고 그래요. 고랑 사이도 되는데 저쪽에서 이쪽까지 고추 심는 간격이 1m 최하 60은 돼야지 저 같은 경우 이제 1m 80을 뛰었는데 최하 못 뛰어도 1m 60을 뛰어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떤 분이 고추 맞추러 오셨다가 여러 가지들 이제 질문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1m 20밖에 안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1m 20 뛰게 되면 고추가 잘 되면 너무 웃자라게 되고 통풍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들어가고 또 이제 고추가 햇빛을 못 보니까 고추가 열려도 연하게 열려가지고 탄저병에도 잘 생기게 되고 또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고추도 빨리빨리 붉어야 되는데 붉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땅이 적으면 조금 덜 심더라도 이랑 사이를 최하 한 1m 60은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가 굉장히 잘 되고 막 2m 이상 키우실 수 있다 그러면은 1m 80에서 2m까지 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내년에 고추 농사를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이 이랑 사이를 1m 80 이상 정도 다 지금 띄어서 이제 7고랑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이랑 사이가 굉장히 이제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랑이 좀 넓게 되면 이제 고추 포기 간격은 저희는 이제 1m 80으로 했으니까 이제 30cm로 심게 되면은 36, 18, 6폭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이랑 사이가 한 1m 60 되게 되면 한 8폭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평에 30cm로 심어도 6폭이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이랑 사이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랑 사이를 1m 60 정도 해도 애지간하면 굉장히 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8폭 정도 한 평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제 뭐 물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영농교육 받으면서 제가 강사로 다닐 때는 뭐 담배같이 하나 간격으로도 그 심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하고 그래도 잘 되는 밭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고추 잘 되는 밭은 드물게 심는 사람은 50,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심는 게 40, 그 다음에 이랑 사이가 넓은 경우는 한 30, 요런 정도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는 그리고 가능하면 두둑을 이제 어느 분들은 두둑이 이게 낮게 하시는데 두둑을 좀
저 같은 경우는 비닐로도 1m 20짜리를 깔을 거라 이미 비닐로도 이제 맞춰왔는데 최하 1m짜리 1m 20짜리를 까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1m짜리 비닐을 가고 두둑을 높이 못하니까 1m 20짜리 비닐을 두둑을 해야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땅 그 고추 속으로 물이 덜 들어가게 해서 잔뿌리도 안 썩게 돼서 굉장히 고추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예전한 저 고추밭들은 다 점적 호수를 다 설치를 하니까 이제 뭐 가물어도 이제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두둑이 높아야 물을 많이 댔을 때도 이제 고추는 이 뿌리에서 모든 농작물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두둑이 낮게 되면은 장마 때 막 비가 며칠씩 오게 되면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이 스며들게 되면 잔뿌리가 이제 물에 호흡을 못해가지고 썩게 되면 이제 고추가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두둑을 높이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추 이제 심는 간격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주를 세울 때도 일자형으로 세우고 이제 Y자형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원 이제 중앙에 지주를 세우고 양쪽에다 요 정도 한 뼘 간격으로 양쪽에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어서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Y자형이 굉장히 좋으니까 원 중앙 꽂고 양쪽에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Y자형으로 하게 되면 고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고 이제 처음에 2번 떠주고 이제 마지막에 Y자형을 3번 뜰 때 Y자형을 바꾸서 이제 가생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고추가 이렇게 모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크는 대로 한 뼘 간격으로 끝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추가 뭉치지도 않고 아주 지주도 그렇게 Y자형으로 세워놓으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심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추도 이제 딱 심고 나면 정식을 할 때는 너무 얕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깊이 심어도 안 되고 그런 걸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너무 깊이 심으면 뿌리가 늦게 잡기 때문에 활짝이 좀 늦고요. 그 다음에 또 얕게 심게 되면 지주를 튼튼하게 못 세우면 이 바람 불거나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밑에 이만큼 물린 게 없어가지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주의 끈 뜨는 방법도 제가 영상을 몇 번 1년에 한두 번씩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 끈 뜨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끈을 떠주셔야 고추가 끝까지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뭉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어려우셔도 그거 해보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집게로다가 뭐 물리는 거 또는 뭐 찍는 거 아니면 반생이로 묶는 거 아니면 뭐 양발끈이로 뭐 묶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거 이런 거 다 해봐야 비바람 치고 물이 닿으면 미끼 닿으면 다 몰려가니까 꼭 모조리 떠나가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가 몰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이 고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추 심어놓고 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추비를 꼭 한번 주셔야 됩니다. 왜 추비를 줘야 되냐면은 이 추비는 이 고추는 그 4월 말이나 5월 이제 초에 심게 되면은 낮에는 따뜻하도 밤에는 온도가 6도 막 10도 막 그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온성 작물이라 온도가 낮으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것 마냥 얘들도 이제 계조바이러스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꼭 심어놓고 12일에서 15일 안에 질소 비료를 줘야 질소 성분을 빨아먹어야 이 고추가 계저바이러스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일에서 15일 간격에 꼭 비료를 한번 요소 비료를 꼭 한번 이제 주셔야 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고랑에다가 이제 고추 심은 데가 한 달이 넘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한 6월 초서부터는 이 헛골에다가 이제 비료를 이제 조금씩 비 온다 할 때 너무 한 번에 많이 뿌리시지 말고 NK 비료 정도 같은 게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비 주실 때도 물론 고추가 너무 안 크게 되면 질소를 많이 줘야 되지만 고추가 잘 크는 밭은 질소 한 가지만 주면 이 고추가 너무 무르게 열리니까 꼭 NKB를 주시던지 아니면 요소에다가 2대1 비율로 가리를 섞어서 고랑에 뿌리셔야 고추 열매가 질소 인산 가리 3요소 비율이 맞아야 고추가 이제 그 단단하게 열리면서 커야 이 탄저병 균이 비 올 때 잠복해서 뚫고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탄저병도 이제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비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도 품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고추를 너무 드물게 심을 때든지 할 때는 3갈래 밑에 2~3개를 꼭 키워주시는 것도 고추를 이제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이고 어느 분들은 지주도 약하게 세우고 밭이 좋아가지고 막 고추가 막 1m 50, 2m까지 이제 크는 밭은 그 3갈래 밑에 한 3가지 정도를 더 키워주게 되면 거기가 고추가 잘 열립니다. 또 빨리 크고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게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쉽게 저기는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게 탄저병하고 이제 칼라병인데, 칼라병은 저희가 이제 육묘장을 뭐 제 경력이 지금 뭐 29년째 육묘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육묘에서는 아마 그 묘도 잘 기르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되지만 이 천안에도 육묘장이 많이 있지만 못 기른다 소리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 꽂으면은 절대 뭐 이게 무슨 억제 처리를 안 하고 그 뭐를 잘 기르기 때문에 갖다 심어도 활짝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칼라병은 모 기를 때도 진드물이 절대 안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체벌레 약도 철저하게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 기를 때도 굉장히 이제 총체벌레라든지 그 진드물은 아주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지 생겼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도 봄밭에 가서 한번 진드물이 빨아먹게 되면 그 진드물이 빨아먹으면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 그 진드물 입자를 꼭 뿌리셔야 되고, 그리고 진드물 입자 뿌려도 금방 이게 이 고추가 빨아먹는 게 아니니까 꼭 심어놓고 3일 안에 이 코니도 수화제 같은 수화제를 타서 한번 주셔야 그 약 기운이 한 20일 정도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고추가 이제 뿌리 잡아서 빨아먹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약 기운이 고추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추가 진드물이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코니도 입자를 꼭 두둑 속에다 꼭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탄저병인데, 탄저병은 이제 곡합 내변계를 심으니까 그렇게 쉽게는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뭐 비가 너무 그냥 막 며칠 간격으로 너무 비가 자주 온다 할 때는 아무리 복합 내변결에도 탄저병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방약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장마가 진다 그러면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는 치료되는 이제 탄저병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방약을 주게 되면 이제 이미 잠복이 되어 있는 것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추 탄저병 약은 한 가지만 주지 말고 3가지 약을 사서 1, 2, 3번 번호를 써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며 줘야 약 저항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만약 한 가지만 계속 주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탄저병이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그 농약은 그 남바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똑같이 탄저병 약이라도 그 약 성분이 틀린 약을 사서 주셔야지, 그냥 똑같은 약을 사가지고 1, 2, 3번 써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성분 봉지에 써 있으니까 그 가나다 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똑같은 성분 아닌 탄저병 약을 3가지를 사셔가지고, 고추를 조금만 심으셨으면 봉지가 좀 소량 봉지를 사시고, 고추 면적이 좀 많으시면 한 500g짜리 큰 봉지를 사셔가지고 3개를 노테이션으로다 약을 주셔야 내성이 안 생기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좀 가물다가 후기에 8월 말부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약을 안 주신 분들은 탄저병이 걸려가지고 올해는 고추가 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세가 그렇게 싸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저기 기름 짜러 갔더니 지금도 15,000원대, 16,000원대 고추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끝물이 없는 바람에 고추가 예년에 비해서 또 흉년이고 또 면적도 줄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고추 시세가 굉장히 어느 해보다도 고추가 이제 한 10,000원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고추 수확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 고추 수입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가격보다도 고추는 옛날보다 틀려서 품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역병도 안 걸리지,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많이 올 때 예방만 잘하면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고, 칼라병은 이제 총체벌레 방제만 잘 하시고 그러면, 칼라병은 이제 굉장히 심한 밭 빼고는 한 번에 왕창 탄저병 마냥 싹 걸려서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칼라병 내병계 품종을 심으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밭을 빼고는 그렇게 엄청, 여기 천안 지방도 보면 칼라병 때문에 싹절단 났다고 저희 집에 모종사 갔다는 사람들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저병이 제일 문제인데, 탄저병은 그거 이제 비우는 거 요거만 관찰 잘 하셔서 뿌리시면 됩니다.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잘 나고 이런 경우는 덥거나 이런 때는 탄저병이 잘 안 걸립니다. 문제는 이제 비가 막 2, 3일간 계속 와가지고 저녁에도 그냥 후덕지분 해가지고 막 그냥 더울 때, 그때 이제 탄저병균이 굉장히 이제 밭에서 막 잠복해 있다가 확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탄저병은 처음에 꼭 한 폭에서 걸리는데, 밭에다 가시려는 비닐봉지가 혹시 거기다 몇 개 걸어놨다가 탄저병 걸려 한 나무가 딱 생긴다 그러면 그 나무는 풋고추까지 싹 따서
집에 갖고 와서 태우든지 땅에 묻어버리고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약 주실 때는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전착제가 약이 잘 퍼지게 하는 전착제가 있고 약을 타가지고 줄 때 침투되는 전착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사셔가지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약 탈 때마다 5cc씩 넣어서 꼭 타주게 되면 약이 흐린 틈을 타서 약을 주시더라도 바로 고추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 속에서 잠복해 있던 탄저병 균이 죽게 되기 때문에 아주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잊지 마시고 치료되는 그 탄저병 약 주시되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사셔서 같이 꼭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빼는 건 있더라도 상세하게 어느 정도 고추 농사 지시면서 굉장히 쉽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영상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복합 내병계 품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추 심을 때 테이프라든지 미량요소 이 석회 같은 것도 미리 뿌려야지 석회가 봄에 석회결핍 생기는 원인이 물론 이제 그 석회결핍 둔한 품종도 있지만 일단은 이 석회를 봄에 뿌리게 되면 금방 내 이 고추나무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뿌려서 이 땅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야 이제 내년에 빨아먹기가 좋으니까 이제 꼭 지금쯤 테이프라든지 석회 용성잎이 지금 뿌리셔도 되고 만약에 못 뿌리셨으면 봄에라도 날만 해동되면 3월 달에도 땅에 녹았으면 좀 일찍 테이프 같은 거 뿌려놨다가 노탈에 치시고 4월 달에 다시 이제 비료 뿌려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좀 길어야 이제 그 가스 폐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고추를 이 이랑 사이를 좁게 하지 말고 좀 널찍하게 이 최하 1m 60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탄저병 약은 주실 때 꼭 똑같은 약을 사시지 말고 틀린 탄저병 치료되는 약 3가지를 사서 노테이션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헛골에는 그 비료를 이제 꼭 추비 한번 파고서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절대 더 파지 말고 헛골에다 그냥 비료 NK 비료 같은 거 뿌리시면 굉장히 좋고 지주도 Y자형으로 꼭 하시는 것이 고추가 뭉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끈 뜨는 방법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엮어 나가야지 고추가 안 몰리지 그냥 현찮게 붙들어매 가지고는 비바람 불고 태풍이라든지 그럴 때는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 왕창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러는데 일단 뭉치게 되면 거기는 고추가 막 통풍이 안 돼가지고 쏟아지게 되고 썩게 되고 탄저병 원인이 되니까 이런 거 하나를 다 신경 쓰셔서 하시면 그 고추 농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올해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보리도 심는 거 저는 무경운이라는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하나 영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잘 보시고 이 보리 심는 게 괜찮으면은 이 보리를 그냥 가을에 심어가 10월 달에 심어서 가을에 그냥 이제 잘 크다가 겨울 나면은 이제 봄에 싹 시리키게 되면 부직포도 안 깔고 그냥 이 고랑에 이제 이 보리집이 이제 풀 나는 것도 제거하면서 이 보리집이 또 썩으면 거름도 되고 여러 가지 미량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농사를 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전번에 영상을 어저께도 올려드렸지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5일 전서부터 이제 고추 주문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고추무가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우임무장 검색하시면 거기 품종이 8가지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그 내병계 일반 품종은 없고 복합 내병계 품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이제 노지에도 잘 되고 그런 이제 청양고추 큰 거 계량종 이제 그것도 주문 받으니까 그렇게 거기다 이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우매장 검색하시면 주문 방법이 있으니까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예약 순서대로 이제 대강 언제가 필요한지는 이제 모르지 보다 이제 기재를 하시던지 하면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택배로다 박스에다 잘 넣어서 이제 부러지지 않게끔 잘해서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녁 때 나와가지고 이제 고추 농사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고추 이제 잘 되고 좀 쉽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